자, 이번 시간은 하재 상황 평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재 상황 평가는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주 나오는 건데, 뭐,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 본 과정에서 보기로 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하재 상황 평가는 크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걸 잘 구분해 주세요. 여러분 잘 놓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건물 유형의 안전도 평가입니다. 안전도 평가가 뭐냐라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은 붕괴 위험 평가가 있어요. 그 붕괴 위험성 평가. 붕괴 위험성 평가가 있는데, 요 평가 항목이 다르다는 걸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붕괴 위험성 평가를 하는데 안전도 평가 항목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안전도를 평가할 때 안전도로 5개로 나눠져요. 1등급부터 시작해 5등급까지 가연물 양에 기초해 가지고 위험이 작은 순위에 따라 가지고 내화구조, 준내화구조, 조족조, 중량, 경량, 목구조 이렇게 형태로 5등급으로 나눠집니다. 붕괴로 마찬가지죠. 붕괴로 마찬가지인데 요게는 안전도 평가는 건물 연소 확대 용이성, 건물의 연소 확대 용이성하고 자, 연소 확대가 잘 되는 구조냐 아니냐는 거죠. 그 다음에 붕괴 위험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붕괴 위험성을 기준으로 해요. 요걸 가지고 이제 그 건물 가연물의 양에 기초해 가지고 위험도가 작은 것부터 해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붕괴 위험성은 뭘 기준을 하고 있냐면은 벽이라든지 아니면은 바닥청, 골조입니다. 바닥청하고 골조. 우리가 골조이라면은 쉽게 말해가지고 기둥이나 대들보 있죠, 그죠? 기둥, 대들보, 뭐 이 보릅니다. 보 중에서 큰 걸 이제 중심이 되는 거 우리가 대들보라. 요걸 가지고 기준을 해요. 근데 이제 시험 문제 여러분 수험생들이 잘 놓치는 이 파트가 정말 시험 문제 좀 놓으면은 쉬운 내용인데 놓치는 게 뭐냐? 요걸 섞어버리면은 의외로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주요 신경을 써서 봐주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 짧은 시간에 한 5분에서 뭐 5분 전후 요 타임을 가지고 제가 전체를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공통교재 뭡니까? 공통교재가 아니고 MJ 교재에 보면은 요야 개난 게 있어요. 요야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하고 1등급에 우리가 내화구조, 준내화구조, 그 다음에 3등급을 우리가 조적조, 그 다음 4등급을 중량목구조, 5등급을 경량목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 여러분이 잘 맞추시면은 거의 80%는 요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것만 외워가지고는 안 되겠죠.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문장이 단답형으로 오면 모르겠지만 문장을 풀어가지고 하면은 앞에 내용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데 핵심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내용은 결국은 안전도 평가든지 붕괴 위험성 평가와 전부 다 관련된 내용이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시험 문제 나오고, 그 다음 요걸 이제 풀어서 여러분이 답을 찾으려면은 자, 안에 있는 본 과정에 있는 내용도 여러분이 숙지를 해 주셔야 되죠. 자, 일단 내화조 구조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뭐냐, 콘크리트 붕괴 요인이 뭐냐? 붕괴 요인이 바닥층입니다. 요 바닥층 있죠, 바닥. 요 바닥 부분이 열을 받게 되면 팽창해 가지고 갈라진다든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내리앉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내화 구조 같은 경우는 지붕이나 이런 게 아니고 바닥의 어떤 문제입니다. 바닥층의 강도, 강도. 그러니까 바닥층이라면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바닥이에요. 바닥. 3층이면 3층 바닥이 얼마나 열에 잘 견디느냐, 안 견디느냐. 만약 이게 견디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밑으로 이제 연소 잔해가 내려갈 수 있겠죠. 그냥 아래층으로 또 연소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바닥층의 강도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붕괴 위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연소 확대할 때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공조 설비입니다. 공조와 관련해 가지고 내화조 같은 경우는 공기 흐름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이런 공조 시스템. 그래서 HVAC라고 그러죠. 그죠? 자, 이런 공조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노출됩니다. 자동 노출.
노출하자하고는 다르죠, 그죠? 그래서 위로 아래층에서 위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자동 노출 이런 부분에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 대응이 잘못되었을 때는 연소가 되고, 그리고 이게 연소가 되는 상황에서 바닥층이 그 열기를 견디지 못하면은 이제 건물 붕괴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내화조가 있어요. 준내화조는 내화조지만은 뭐가 문제냐면은 지붕이 가연제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이 가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을 통해서 우리가 배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붕 파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수평 배연을 신경 써요. 수평 배연. 이렇게 왜 수평 배연을 신경 써야 되면, 수평 배연이라는 건 이제 연기나 열기를 위로 올리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나가게 만드는 거죠. 우리가 준내화조는 우리나라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는데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은 건물이 이렇게 조적으로 되어 있는데 위가 어떻게 됩니까? 위가 아스팔트 판넬 정도 이렇게 그 이름이 뭐가 있던데, 아스팔트 루핑이랍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덮어져 있어요. 나무를 하고 그 위에 이제 덮어져 있는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건물 이런 거 앞에서 이렇게 돼 있죠. 길게 이렇게 돼 있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가연제로 돼 있다 보니까, 보니까 지붕에 올라가 가지고 화재, 농연과 열기를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붕의 문제입니다. 지붕이 가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 파괴하기 위해서 올라가 가지고 할 수가 없다는 거. 왜냐하면은 지붕 붕괴 문제가 있습니다. 지붕 문제. 그래서 철제 구조의 지붕 붕괴, 주가 이제 철제 구조. 붕괴가 문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철제 구조라는 것은 그 프레임이죠. 프레임 이게 이제 열을 받게 되면 처집니다. 처지면서 천장이 내려앉는 이런 문제가 생기죠. 여기 이제 준내화조의 문제가 됩니다. 준내화조 문제가 되고, 그다음 조적조, 벽돌 이런 걸로 만들고 우리가 조적이라 그러죠. 그래서 조적 같은 경우는 열 팽창과 실내 온도하고 실외 온도가 있으면은, 자, 이게 실내고 외라고 하면은, 실내에 화재가 나게 되면은 결국은 열을 받게 됩니다. 열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할까요? 팽창이 됩니다. 팽창이 되기 때문에 벽이 이렇게 휘어질 수밖에 없겠죠. 열 받는 경우는 많이 휘어지고, 열을 받지 않는 이거 외입니다. 외. 바깥쪽은 적게 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 밀어내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무너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화재 현장 갔을 때 저 건물을 보고 벽이 안으로 붕괴될 것인가 바깥으로 붕괴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조적 같은 경우가 이런 벽 붕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벽 붕괴 문제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조적 같은 경우는 자, 외부 방향으로 붕괴가 됩니다. 왜 외부 방향으로 붕괴되는가 알겠죠, 그죠? 외부 방향으로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근데 이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시면 되죠. 외부 방향으로 붕괴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럼 중량목 구조입니다. 중량목 구조는, 자, 목을 우리가 큰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집을 했어요. 집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보면은 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니면은 빔을 이렇게 해놨겠죠. 이렇게 해놨는데 이걸 잡아주기 위해서 전부 다 어떻게 연결을 해놨다는 거죠. 연결을 했는데 여기 이제 잡아주는 게 견뎌주느냐 안 견뎌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붕괴의 어떤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트러스터 구조 연결 부분이라 그래요. 트러스터 연결 부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 결국은 이런 부분이 재료를 견뎌주지 못하면은 뭐로 이어진다?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연결 부분이 자, 이런 거예요. 자, 벽이 있어. 벽이 있고 여기에 이제 트러스트 구조. 이런 트러스트 구조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잡고 있는 부분이 너무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벽이 안으로 붕괴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이 내려앉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앉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게 빨리 끊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벽은 벽대로 연결 부위는 트러스트 구조 자체는 구조 자체로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중량목 구조 같은 경우는 트러스트 부분의 연결 구조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견디느냐, 열에 조금 오래 견딜 수 있느냐, 아니면은 열에 약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라는 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중점적으로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이 트러스트 부분의 모서리죠. 모서리에
모서리, 연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 연결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나중에 이제 공부할 때 중점을 주시면 돼요. 신경을 좀 써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량목 구조는 우리가 그냥 목조 건물이라 보시면 돼요. 목조 건물. 자, 나무로 된 건물, 사방이 이제 나무로 이렇게 가벼운 나무로 되어 있는 거죠. 되어 있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벽의 어떤 붕괴 문제가 제일 위험하죠. 위험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대원들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매몰, 이런 문제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거 준내화조, 조족조, 중량목 구조 요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내화조하고 경량목 구조는 이미 뭐 내용상은 딱 드러나버리기 때문에 그런 데 출제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출제하는 사람은 어쨌든 그 수험생들이 주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틀리기를 바랍니다. 틀리기를 바라다 보니까 조금 어렵게 내면은 2번, 3번, 4번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분들 조금 더 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실 때, 학습하실 때 좀 집중적으로 학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